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추모의 벽 제막식 행사가 열렸던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나왔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기리기 위해 1995년에 처음 문을 연 이 기념공원은 이번 추모의 벽 제막을 계기로 27년 만에 재단장했습니다. 2016년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이 미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후 지난해 착공해 1년 공사 끝에 완성됐습니다. 공원은 외곽을 두르는 식으로 조성된 벽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36,634명과 미군의 배속도에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 군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막식 하루 전에는 전쟁 포로가 되거나 실종 또는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유가족 800여 명에게 먼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22일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흑해연안 남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합의 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길이 사실상 봉쇄돼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자 크렘린궁은 오데사 지역의 공격은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곡물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공동조정센터가 27일 터키 이스탄불에 문을 열면서 전 세계 식량난의 해결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최근 자국 민주진영 반체제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미얀마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양곤 거리에선 가면을 쓴 시위대가 시위를 이어갔고 태국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일제히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를 잔혹한 인권 실태의 한 사례라며 군사법원에서 유사한 사법 절차를 거쳐 복역 중인 1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위험하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오크파이어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산불 발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캘리포니아주 메리포사 카운티에서는 주택과 자동차,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천 명의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례 없이 빠른 불길 확산에 산불 진화율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이렇게 빈번해진 산불은 기후변화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곧 기후 비상사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미국 내 기후 관련 국가 비상사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3일 원숭이 두창 발병 상황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계 선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선포한 이후 처음인데요. 원숭이 도창은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풍토성 감염병이지만 지난 5월부터 유럽과 북미를 시작으로 빠르게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며 현재까지 77개국에서 2만 명을 넘는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최근 원숭이 두창 백신 20만 회분을 공급했고 80만 회분을 추가로 여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공급 부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엮이면서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인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경기 후퇴 징후가 보이는 미국 경제.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인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이미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urrent environment suggests that the likelihood that the U.S. economy can avoid a recession is actually quite narrow. 경기 침체란 일정 기간 무역이나 산업 등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통상 2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하면 침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서지 않았고 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We're not going to be in a recession. My hope is we go from this rapid growth to steady growth. So I think if you look at the strength of the current economy, if you look at the strength of the labor market, if you look at the strength of consumer spending, you would conclude that where we are right now remains solidly within expansion. 하지만 상당수 미국인들은 이미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I bought a 6-pack of Diet Coke and it was over $8 and I remember it being $5 or something like that. And I've noticed it with wine prices. I've noticed it with dairy prices. They kept saying it was temporary for quite a while, and they finally had to change their tune, and now we have some serious interest rate hikes.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물가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년 만에 최대 폭인 0.7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번 달도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분위기 속에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한층 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The consumers feeling the pinch. I know they have flush with cash. That's going to run down. They're increasing their credit limits, their revolving debt. I think economically speaking, if you look at signs all around us, real estate stopping, I think we're slowing down one way or another.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엔 2.3% 성장에 내년엔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짙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m just gonna, do it. Right? Walking down on the next step. Oh, there you go. When I take a selfie, I feel like I'm exploring the world. I'm famous, I'm excited, I'm happy, I'm in a new atmosphere. When I take a selfie, I see me. I see the real me. When I take a selfie, it makes me feel pretty. Literally, that's it. You just feel pretty when I take one. I do like take a picture. I don't take them that often though, but I like it. It's me. So I enjoy taking selfies mainly because I don't know, it's a way to document kind of day to day, and it's a way to share with my friends where I'm going, what I'm doing, what my style's like, my outfits for the day. I feel like it's a general expression of what my mood's at day to day. So taking selfies has evolved. I can recall going into photo booths where you just get a couple of shots, a few seconds, and you had to go. And it was kind of awkward because in that moment you were thinking of how you were going to smile or pose. But with selfies, when you're ready, you're able to shoot, shot, and then you're able to capture the moment. And I love that. I believe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and relate to one another, it is not a fad. I think it is a shift in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s a society. It's also a form of art if you use it in that way. I take pictures of everybody and everything. Yeah. Lasts a lifetime. Yeah, exactly. Yeah.
Selfies give us an opportunity to let other people see us as who we are. And I agree with Valencia. Selfies let you know who you actually are. Because we can't really see ourselves. We feel ourselves, but we don't see ourselves. The technology that we use might change, but the core essence of it, the selfie, the picture, that's going to stay with us pretty much forever. And in fact, selfies existed before we had cameras, you know? So with all of that being said, selfie world and selfies and selfie taking is here to stay. Cheers to that. Oh yeah.